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근데 오늘 좀 마음들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지금 원구성 협상이 결국은 결렬이 됐고 박병석 의장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본회의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예, 민주당 의견대로 가는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법사위만 가져가고 나머지 7개는 우리한테 보장하느냐 또는 예결위까지 가져가느냐 네. 그런 차이 정도일 것 같고 저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번에 그 의장단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다든가 네. 또 상임위원장단을 또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정도의 문제가 그 고민 대상이 아니고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이 앞으로 4년 내내 계속될 것 같아서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도 문제고 앞으로 상임위나 법사위 본회의 국회 모든 이제 운영을 야당을 제껴놓고 일방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서 4년 내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저희로서는 가장 임기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초입에서 근본적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그 야당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회 안에서는 별 방법이 없으세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밖에 나가기도 좀 힘들고 네. 그래서 참 그 고민이 깊습니다. 홍 의원님, 네. 지금 물론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여당이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융통성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단은 법사위 위원장 문제를 떠나서 법사위를 이렇게 둘 수는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법사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 이제 법사위가 일단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충돌이나 또는 자구심사 체계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자구심사 체계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법과 충돌이라든지 또는 헌법과의 그 어떤 충돌 가능성 이런 네네. 것들을 좀 봐주는 게 자구심사 체계인데 실제로 법안 내용들을 갖고 이 법사위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합의해온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막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었죠. 계속 잡혀 있죠, 사실. 잡혀 있고요. 네. 이유 없이 잡혀 있고. 그리고 그 법사위에 장관이 출석을 하는데요. 장관이 출석해가지고 법안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안 질의를 합니다. 일종의 대정부 질의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강경화 장관 예를 들면 법안이 굉장히 간단한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건데 장관이 출석해서 법안 통과시켜놓고 1시간이 넘게 현안 질의를 합니다. 장관에게?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법사위가 이제는, 첫째는 반드시, 기일을 정해서 뭐 예를 들면 60일이든 90일이든 그 안에 반드시 법안을 뭐 표결 처리한다. 네. 라는 원칙을 정해놔야만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회가 모든 회의는 과반수 의결로 해서 정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나쁜 관행 중에 하나가 야당이 법안 가져간다? 소위로 가면 법안 소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상임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런데요. 한 명 만장일치처럼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반대하면 그 법안이 그냥 묶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10명이 있으면 9명이 다 찬성해도 한 명의 적극적인 반대자가 있으면 그 법안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한 5명이 소극적 찬성을 하고 뭐 적극적 반대자가 없으면 그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사위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고 저희들 오늘 얘기하면 11대 7 정도 그러니까 상임위는 저희들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집권 야당이 책임지는 정도라면 네. 의석 비율에 따라서 위원장 수는 배분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원내대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그러면 지금 홍 의원님 말씀 들었지만 그냥 법사위랑 예결위원장 민주당 가져가라 하고 그냥 진척을 좀 시키면 안 됩니까? 꼭 굳이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사위원장을 저희 야당이 해도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거의 제한 없이 다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붙잡아 둔다고 해도 네. 길어봐야 30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거법하고 그 공수처법 경우에도 패스트트랙 올려놓고 시간 지나니까 결국은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가게 되면 상임위에서 표결하면 다 통과되죠. 법사위에서 다 통과되죠. 본회의에서 다 통과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법안 중에서 우리 당이 절대 받을 수 없는 법안, 네. 또 우리 당을 지지했던 41%의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법안을 이걸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야당은 사실 국회에 있어나 말한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 41%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또 국가의 진로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을 반영할 길이 없어져 버려서 네. 의회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민주당이 49% 지지를 받았고 특히 이제 그 소선거구제 때문에 네. 의석은 더 많이 얻었지만은 어쨌든 국민의 일부지 않습니까? 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또 국민들도 또 상당수 41% 있죠, 국민들도 네. 있기 때문에 국정에 다 반영이 돼야 되고 의회 운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표결로 다 해버리면은 49%의 뜻만 반영이 되고 41%는 국가 운영에서 소외되는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로서 네. 기껏 잡아봐야 300일. 예. 그런, 예. 300일이면 1년인데요. 이게 뭐냐면 야당이 물론 법사위원장을 갖고 잡겠다. 저는 그거 자체가 이 법사위의 비정상적 어떤 기능을 상징으로 보여주는데요. 야당이 결국은 법안을 어떤 그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좋은 법안과 좋은 정책,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기존의 여당의 어떤 그 정책이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견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도 19대 국회 조혜진 의원님도 계셨지만 테러 방지법 반대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게 법안 상정을 법사위원장이 거부한 게 아니라 그때 법사위원장이 저희 그렇죠. 그 당시 야당이었는데 저희가 선택한 것은 그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뭐 흔히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네네. 무제한 토론 방식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선거나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테러 방지법을 놓고 했던 무제한 토론이 4월 그 당시 20대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저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법안을 300일씩 잡는다면요. 때로는 어떤 법안은 300일이 큰 영향이 없는 법안도 있지만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서 이미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여당일 때는 야당의 존재 또 역할 기능을 최소한으로는 다 보장을 해드렸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테러 방지법 경우에도 무제한 그 의사진행 방해, 네. 영어로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드렸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20대 말미에 작년 말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필리버스터 하지 않으셨나요? 필리버스터 못하게 만들었죠. 네, 그 못하게. 문희상 의장이 네. 쪼개기 임시국회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그냥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 거대 여당까지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거는 좀 조혜진 상황이 다른 게 그 당시 야당 지도부가 법안 한 180여 개인가 되는 한꺼번에 법안을 막 다 필리버스터를 네.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그 당시 그 테러 방지법 한 건이 아니라 전체 법 100여 개 이상을 다 무제한 토론을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법안을 하나를 놓고 국민들과 그 회기 중에 한다는 것이 한 180여 건을 다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의사진행 방해, 완전히 의사진행 방해지 순수한 의회에서 무제한 토론의 네. 방식은 아니었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데 네. 그걸 이제 원래 정신은 그 임시국회 회기 내내 그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그 원래 정신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저항수단이니까 결국 그러고 나서 통과되는 거니까 네. 통과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연시키는 전략인데 그걸 2일, 3일, 이틀, 3일씩 쪼개기 임시국회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이틀, 3일 만에 딱 끝내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숫자까지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뭐
아예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도 할 수 없는 국회로 만드니까 저희로서는 큰 고민입니다. 네, 여야가 워낙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더 협상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얘기는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오늘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제 대북전단 살포 문제 관련해서 지금 여야 입장차가 너무 분명한 데다가 이 북한의 또 이 행동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지금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탈북자 단체 2곳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뭐 설립 인가 취소한다는 방침까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미래통합당에서는 굴종적이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우선 홍 의원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돼서 이제 2개 그 단체 등록 취소를 네네. 위해서 관련 법으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남북교류협력법을 포함해서 이 몇 가지 법안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공유수면법, 그다음에 항공안전법 등을 해서 3가지 법안을 좀 고발한 상태인데 뭐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했지만 일단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고발한 건 좀 궁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그리고 그 법 이전에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인 그 미래통합당도 과거 정부 여당인 시절 그러니까 이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제안을 이명박 했었습니다. 대통령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특히 때.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2014년 10월에 북한이 고사포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연천에서. 예. 네. 그래서 이후에 2015년에 경찰이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해서 제안을 했고 이게 그 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적절한 그 조치였다라고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네. 통일부 장관이었던 6.1제 통일부 장관도 대북전단 살포가 대북정책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뭐 야당의 하태경 의원도 뭐 당시에 대북전단 행위는 뭐 아주 사기 행위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매우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이미 이게 우리가 18세기 19세기도 아니고 네. 이런 전단 살포로 해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킨다. 이미 우리 한국은 미국도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옛날에 사회교육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한민족 방송으로 네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송 수단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실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북전단은 90% 가까이가 다 남쪽 지역에 떨어지고 일부가 그 북한도 못 간다면서요. 황해도나 개성 인근에 떨어지고 마른 거기 때문에 그것이 큰 효과도 없는 거거든요. 다만 상대만 자극할 뿐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하지 않는 게 맞고요. 그래서 관련 단체가 그 더 이상 그 특히 이제 일부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단체에서 자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극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은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로 북한 정권이 위협을 느낀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위협을 느낀다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네. 반응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네. 북한 체제 허상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박용진 의원 말씀도 있었지만은 사실 북한 정권이 이런 주민들이 이런 전단 보고서 영향을 받는 것에 이렇게 심각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허약한 체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을 민주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 일부 다수는 안 그런데 일부 그 단체에서 그 단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단체 활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조용히 모르는 시각에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북한도 모르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네. 일부러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걸 전달하는 목적을 넘어서 가지고 북한 당국을 자극하는 그런 이 방식의 전단 살포는 그거는 문제가 있고 그건 근데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조치로도 단속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다수의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그 활동까지 전면적으로 네. 그걸 그 제한하고 그 규제하겠다는 거하고 그걸 또 법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까지 다 침해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우리 정부가 과도하다. 네. 더구나 북한이 김여정이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그 자존심 상한다. 네. 우리 주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건 지나친 것 같고 네. 또 통일부도 뭐 며칠 전까지는 그 대북 반출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 놓으니까 며칠 뒤에 또 해석을 바꿔 가지고 네.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저희 YTN에서 속보가 나왔는데 사실은요. 그 북한 외무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미국의 군사 위협 관리를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이제 뭐 핵무기 그동안에 좀 자제하고 안 하기로 했었지만은 이렇게 협상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니까 우리가 다시 좀 옛날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지금 이 대북전단 살포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야기하게 된 계기가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직접적으로 명분을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게 단순하게 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직접적인 어떤 그 촉발 요인이 된 건 맞지만 네.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대북전단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표현의 자유 문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건 근본적으로 사전 검열, 그러니까 어떤 관련 당국이 사전에 표현을 검열해서 못하게 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네.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이후에 사후에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를 관련이 없는 네. 문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 대북전단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군사적 합의 문제까지 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네. 통일부도 좀 아니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미 4.27 판문점 합의가 있었을 때 이미 전단 문제가 있었으면 관련 법이나 행정규제 등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는 제가 좀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일처리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외교안보 차원에서 미국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